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임대차 3법 재검토 움직임에 따른 시장 반응과 그 외 경제 뉴스들까지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임대차 3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임대차 3법인데요. 이게 뭐 다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잘 아실 텐데 첫 번째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기존에 2년 동안 이렇게 계약되어 있다가 플러스해서 2년 더 이렇게 계약이 돼서 2+2년 이렇게 연장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 기존의 계약 대비 5% 이상은 인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고요. 또 전월세 신고제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이걸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됐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임대차 3법 관련해서는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재검토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법안의 어떤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사실 임대차 3법이 이전에 없었다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낯설죠. 이전에 있지 않았던 법이기 때문에 낯설은 것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기존 시장 질서하고 좀 엇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인수위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명확한 표현은 시장에 혼선을 준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했고 이것이 보완하고 축소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야기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고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전세값이 급등했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도록 하겠다. 임대차 3법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나 이게 떨어졌다. 임대 매물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임대차 3법이 임대인들에게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임차인들에게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인수위에서는 시장에 혼선을 준다가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제도가 이제 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게 될 때 혹시나 이제 자리 잡아 가던 게 또다시 바뀌면 혼란을 주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있고 또 오히려 최근에 전셋값이 안정된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사실 이 부분은 경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까지 같이 엮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있던 정권이 했던 정책이라서 지금 우리 정권에서 맞지 않는다가 아니죠.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기조, 그러니까 자신의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기조다.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전에 있던 정권이 했던 것은 못하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 정책을 넘어서 정치 철학 내지 국정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2+2, 4년 거주 기간과 전월세 상한제가 참 쉽지 않게 어렵게 지금 정착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폐지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겪게 되는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인수위도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폐지한다라든지 뭐 어떻게 한다라든지 결정은 내지 않고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여론들은요 지금 부족한 점은 보완하되 완전히 폐지한다든지 그런 정신을 그러니까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한다라는 차원의 이 정신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 인수위에서는 폐지보다는 이제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사실 다수의 의석을 또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죠. 민주당의 동의 없이 이건 법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이것이 절대 개정되거나 이게 폐지한다거나 그런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오히려 이럴 때 여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으니까 정치 지도력을 발휘해서 민주당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그런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폐지가 아니라 보완으로 간다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근데 지금 혼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협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 개정의 방향성은 좀 손질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지금 임대를 주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급 정책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해서 유력한 양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군수 후보에 비해서는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주거 안정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었던 임대차 3법을 어떤 식으로 장기 계약하고 안정화되는 주거 안정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집주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4년 계약하는 임대인에게는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근데 인센티브가 차라리 그 법을 어기는 것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지키지 않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인센티브를 약속한다면 이 부분은 수정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말씀해주신 내용을 인수위에서도 이제 인센티브제를 통한 보완 방안 형식으로 풀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고 질문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평론가께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폐지보다는 이 부분에 보완하는 것이 맞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적 혼란이 오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일정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다른 경제 이슈 기름값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주위에서도 눈만 뜨면 올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다 보니까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이제 기존의 20%를 3개월 더 연장을 하고 또 인하폭을 나아가서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류세가 지금 20%에 30%까지 확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러시아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20%나 되는 세계 원유 수출국인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뭐 러시아만 어렵습니까? 그거 받아들이는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 다 어렵죠. 국제유가가 치솟는 만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는 현재 코로나를 막 탈출하려고 하는 아주 미묘한 시기에 경제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잘 좀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 기름 가격, 유류가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이 유류세 20% 인하를 3개월 더 연장한다. 또 이제 20%에서 30%로 더 이게 확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정말 기름값이 겁이 난다라고 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 또 이제 서민들이 더 많이 쓰는 경유 가격 같은 건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인하폭 30% 확대 검토 이야기도 저희가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값을 역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왜 역전 우려가 생기는 건지 그 이유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길래 우려를 하는 건지. 네. 사실 이제 휘발유 유류세액이 오히려 경유 유류세액보다 더 커서 만약에 그 확대가 되면은 유류세액 때문에 휘발유가 더 많이 감면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휘발유 유류세액 인하 기준이 리터당 820원이고 이거 20% 인하가 되면은 유류세액이
164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경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582원, 유류세액일 경우 116원 감면을 받는다는 겁니다. 훨씬 더 휘발유 가격이 더 많이 감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경유가 더 비싸지는 경향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돼서 참 골치 아픈 것인데 왜 이것이 또 문제가 되냐? 이 보통 경유는 일반 그 승용차보다는 화물 운송차라든지 예. 택배라든지 농촌에 가면 농기구들 있잖아요. 다 경유로 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물류비라든지 인건비라 이건 훨씬 더 올라가 버리고 직접적으로 경유가 올라갔을 때 경제에 미친 타격이 훨씬 더 큽니다. 휘발유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기름값 말고 오른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밀 가격인데 최근에 국제 밀 가격을 보니까 무려 43%가 올랐습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인지 왜 이렇게까지 오른 겁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라고 하거든요. 그 흑토라고 해요, 우크라이나는. 거기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씨만 뿌리면 그냥 자란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여기에서 이미 농산물 수출 허가제로 바뀌고 예. 농사를 못 져요. 농부들이 농사를 하고 싶어도 막 포탄 날라다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4,200만 인구 중에 거의 1,000만 명이 난민이 됐으니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수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동네 빵집들 정말 그 눈물을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 밀 가격이 한때 68%까지 올랐다고 하니 이거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방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당장 점심 때 먹는 짜장면 가격이 막 오르니까 겁부터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기요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도 연료비 2분기 조정 단가 정부가 동결했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또 전기요금 책정의 핵심 요소다 보니까 당장 많은 분들이 다음 달 전기요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전기요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 뭐 보니까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 요금이 지난해에 올라갔던 그것이 이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 6.9원이 인상된다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는 한 2,120원 정도, 2,000원 가량 더 인상된 요금을 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라도 동결을 했었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0원 정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